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롯데손해보험 부도 위기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롯데손해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좀 그래도 규모 있고 입지가 있는 손해보험 회사입니다. 국내 8위 수준의 자산 규모만 15조 원인데 요번에 이제 문제점이 발견된 KDB생명급의 자산 규모를 갖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었죠. KDB생명이. 근데 최근에 롯데손해보험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가 떴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롯데손해보험의 자본성증권 신용등급이 한국기업평가에 의해서 한국신용평가에서도 잇따라 하향되면서 신용등급이 좀 이제 낮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신용평가의 최영서 연구원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도 변화로 인해서 보험 손익의 변동성이 높고 퇴직연금 부분의 이자 부담 때문에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다 라고 지금 언급을 이제 하셨거든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롯데손해보험이 업계 하위 수준에 있는데 그게 어떤 것 때문에 하위 수준에 있냐면 롯데손해보험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지금 업계 하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보통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었던 MG손보나 KDB생명,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어드렸었던 흥국, 전부 다 이런 회사들이 지급 여력 비율이 되게 낮은 편에 속해요. 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찾아낸 거고. 자, 게다가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대해서 자본 적정성이 좀 취약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경영 개선 권고 대상까지 지금 오른 상황이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금감원한테 경영 개선 권고를 실제로 받게 된다. 이건 사실 금융기관으로서는 정말 이제 마지막 한 발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개선이 안 되는 회사들은 도태되거나 무너지거나 딴 데 인수가 안 되면 정말 그냥 망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요. 왜냐면 경영 개선 권고까지 받은 회사를 보통 누가 인수하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자생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조금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냅두면 터질 가능성이 높을 때 금감원에서 권고 대상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번에 롯데손보가 지금 그 대상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 적정성, 즉 회사의 재무 구조가 얼마나 문제길래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가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롯데손해보험의 자본 총계 같은 경우도 흥국생명이나 KDB생명 같이 제가 지난번에 찍어드렸던 회사들처럼 자본이 연도별로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1조 8천억이던 자본이 1조 3천억, 그 다음에 7,900억. 미친듯이 빠른 속도로 저는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2년 동안 무려 자본의 절반 이상이 날아갔고 요번에 3개월 만에 2024년 연말부터 2025년 1, 4분기까지 또 거의 한 거진 3천억 정도 되는 돈이 또 자본에서 증발을 했습니다. 물론 장부 기준에서의 자본이지 실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랑은 조금 별개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로 자본 규모가 급감하는 회사가 사실 흔하지는 않아요. 또 다른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들 보면 자본 규모가 오히려 늘어난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부상 평가라고 딱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 위험한 수준일 때 이게 이렇게 빨리 줄어든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장부상 5천억 수준까지 감소를 했는데 이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최악인 거는 다음 분기부터 자본 잠식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롯데손보의 자본금이 대략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또 2, 3천억 자본 날아가 버리면 바로 자본 잠식 시작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자, 게다가 롯데손보가 좀 더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산이익률, 즉 ROI가 업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10대 손보사 중에서 이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 ROI가 뭐냐면은 총자산 이익률을 의미하거든요. 자, 10대 손보사 중에 롯데손보가 이 ROA가 이제 최하위 수준이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총자산 이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운영 효율성이나 수익성 경쟁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부분에서 취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게 최하위로 평가받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투자 수익률이 좀 딸린다거나 경영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이 지표가 좀 낮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된다. 사실 제가 롯데손보고 뭐 흥국생명이니 뭐 KDB니 뭐 다양한 회사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보험 업계가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어떤 회사를 특정 지어서 뭐 그 회사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보험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렵다라는 현실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사실 OECD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문가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전부 다 경고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저출산 경고를. 사실 지금 막 초등학교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없어지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60년 동안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 거다. 5천만 명 이상이던 국민이 2,500만으로 줄어들 거다. 인구도 사실 자연 감소가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놀랐거든요. 아,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됐구나. 그래서 점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점점 줄어드는 구조라서 파이는 줄어드는데 경쟁은 매우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피자 한 판이라고 치면은 몇십 명이 달려들어서 이거 피자 한 조각 먹겠다고 한 입 먹겠다고 다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대가 조금 거듭해서 거치기만 하면은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노인들밖에 없는 나라가
됩니다. 2명 중에 1명은 노인이 된대요. 사실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외국으로 진출하는 게 차라리 더 적절한 전략이지 않나 싶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얼마나 그런 파일을 뺏어먹기 지금 이제 경쟁 심화가 너무 얼마나 말도 안 되냐면, 보험연구원의 연구자료와 삼정 KPMG 자료 리포트를 보게 되면 개인별로 보험 가입률이 95.1% 수준이래요. 실제로 더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인이 만약에 보험 설계사가 되면 그래 뭐 하나 들어주지 뭐 하고 들어줬던 보험, 까먹었던 보험, 장롱에 지금 이제 넣어져 있는 보험이 꽤나 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보험을 들었는데 대체 여기서 누가 또 신규 고객이 돼가지고 보험사에 이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험업의 호황기는 한참 전에 끝이 난 이런 상황이라서 보험사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옛날에 커뮤니티에 뭐 인스타 재무설계충들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뭐 죄다 뭐 최연소 부지점장이니 뭐 너도 나도 흑수저 성공신화이니 뭐 일반 보험쟁이랑 나는 다르다,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거 자랑스럽게 뭐 인스타 같은데 인증하면서 거의 정주영급의 뭐 이런 부지런함을 보여준다, 풀정장에 왁스칠하고 떼거지로 밥이나 커피 먹는 사진, 뭐 외제차 사진, 이달에 뭐 영어방 뭐 이런 거 막 자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커뮤니티에서 얘기했는데 상당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험 업계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성공팔이 전략으로 고객을 현혹하게 이르러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정장집은 이분들이 다 먹여 살렸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고급 정장은 사실 이분들이 다 이제 팔아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양심 있게 정말 정도 영업을 하는 설계사들마저도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까지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영업 환경이 정말 소위 말해서 정말 치열하고, 뭐 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영업이 좀 더티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상당히 오래됐지만. 그래서 삼정 KPMG 리포트를 계속 보게 되면 국내 보험 시장의 어떤 성장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성장세가 오히려 이제 성장세가 줄어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2022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실 이제 성장세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모두가 신뢰를 잃고 사실은 이런 업황이나 분위기 때문에 다이렉트 보험으로 알아서 좀 가입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실비보험? 뭐 그냥 내가 알아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알아서 가입하지 뭐, 이런 식이 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의 업황 자체가 사양산업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또 보험회사들이 어려워져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뭐 신규 고객만 계속 유치할 자신이 있으면 사실 매출이 줄어들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올해 기사를 보게 되면 보험업계가 전반적으로 위기 대응을 준비해서 현금 확보를 나섰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 먹고 살만한데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회사가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금을 보유하려고 막 지금 막 채권을 발행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험업계가 전반적으로 왜 지금 이제 막 이제 빚을 찍어내가지고 돈을 땡기려고 하냐? 뭔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사 안 망하려고. 그래서 앞으로 과포화된 보험 시장에 교통 정리하는 이제 이런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경제랑 투자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제랑 투자 공부를 시작한 지 15년 차가 넘었는데, 사실 금융기관 중에서 99%가 우리나라에서 살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전혀 이제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 자, 미국 같은 선진국형의 어떤 그런 금융교육이나 관리 시스템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전혀 안 돼 있고 그저 상품 판매에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은행에서 은행원이 펀드를 파는데 그 펀드가 뭐에다 투자하는 건지 제대로 몰라요.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건데 윗물에 어떤 있는 그 금융의 원로분들도 사실은 금융 지식이 사실 그렇게 엄청 뛰어나시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뛰어났으면 뭐 라임 사태 이런 거 전혀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제 토대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성장했다 보니까 금융의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좀 늦게 따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융기관들 다 없어져도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웬만한 금융기관들은 요즘에 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다 금융 서비스 받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통정리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롯데손보만 문제냐? 아니고요. 롯데손보만 당장 부도된다? 아닙니다. 근데 롯데손해보험의 부실 위기 좀 심화되는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틴 보험사들과 금융기관들이 시장을 좀 잠식하고 시장의 파이를 늘려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만들 수 있겠다,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조선시대의 한문이 오늘날의 금융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조선시대 때는 양반들이 어떻게 돼요? 기득권들이 한문이라는 걸 통해서 정보의 교류를 막고 노비 계급이나 이렇게 중산층에 있는 계급들이 절대 기득권을 위협하지 못하게 정보를 통제했어요. 한문이라는 걸로. 그리고 한문을 쓸 줄 아는 사람이 그래 넌 상류층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21세기는 금융입니다. 금융 지식과 경제 지식,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투자해서 운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21세기에는 조선시대 양반과도 다름없는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무조건 그렇게 되려면 학습만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이번 주 목요일에 월말 특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도주 투자법을 특별 공개해드려 볼 예정입니다. 이건 100% 무료로 제가 한 푼도 안 받고 라이브 방송에서 무료로 해드리려는 월말 특강이에요. 매달 진행하는 건데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이제 특색 있게 해서 시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주도주 투자법에 대해서 이번에 공개해드려 볼 예정입니다. 5월 29일 오후 9시에 저희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주도주를 투자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다른 종목 투자하면 안 되고 주도주를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주도주를 어떻게 찾고 투자를 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내용이고, 제2의 엔비디아, 비트코인 이런 주도 종목들을 찾는 방법을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많으신데, 경제 위기 이후에도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요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차피 무료니까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은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5월 29일 목요일 오후 9시 일시 맞추셔서 목요일에 라이브 입장, 제때 입장해 주시면은 강의 라이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참고해 보시면 아마 투자하실 때 도움도 많이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